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연휴에 제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와서 정리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유튜브 컨텐츠를 이걸 안 찍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내내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두 편에서 세 편으로 나누어가지고 이게 관심 있는 분야가 다 각각 다를 테니까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요 첫 편은 저는 이 딥시크라는 이름이 향수 브랜드 딥티크랑 자꾸 헷갈려요. 딥시크라는 것에 있어서의 충격이 지난주부터 확 몰아쳤고 이제 밤사이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를 엄청나게 급락시켰기 때문에 근데 또 미국에서 그 관련한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격 그리고 내용들 나오는 것 중에서 뭐가 맞고 뭐가 또 틀린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딥시크라는 게 가성비가 좋은 생성형 AI 챗GPT의 개발비의 20분의 1인데 성능은 비슷하다.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죠. 지금 뭐 미국에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챗GPT를 이기고 1위로 등극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회사냐 봤더니 이 인물 량원평이라는 85년생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랑 나이가 똑같네요. 지금 미국의 콧대를 눌러버렸다 라면서 이제 기사가 막 되는데 이 딥시크라는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중국의 85년생 창립자 량원평이라는 사람은 대학 친구 2명과 함께 하이플레이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을 합니다. 거기서 뭐 컴퓨터 트레이닝, 딥러닝 기법을 선구적으로 적용해서 자금을 끌어들였다. 펀드 자산이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서 11조 원 수준을 불어났다. 이런 트랙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소규모 AI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분사해서 딥시크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량원평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펀드 트레이더라기보다는 엔지니어로 인식되는 것을 더 선호했다라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그의 인물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브스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중국의 최고 명문대 출신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업무 경험보다 기술력을 더 우선하는 채용에 AI 개발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가진 고도로 숙련된 팀이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하이플레이어라는 회사부터 시작하는데 2019년부터 AI 개발을 위한 칩을 비축하기 시작했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축을 했겠네요. 그래서 거대 언어모델 LLM을 훈련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를 약 10,000개 정도 확보해서 AI 칩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로 번 돈으로 이런 칩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3년 11월에 처음 딥시크 오픈 소스 AI 모델 딥시크 코더를 공개를 했대요. 근데 이때는 사실 시장에 전혀 반영이 없었어요. 2023년에는 워낙에 이제 막 AI 기업들이 미국에서 창궐 할 때인데 그때는 별 얘기 없었다가 이제 작년 5월에는 한층 더 진전된 딥시크 V2를 출시를 했는데 이때부터 강력한 성능 그리고 저렴한 비용의 강점으로 주목을 받았다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AI 관련한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왜 그때는 조용했고 지금은 이렇게 난릴까요? 회사 이제 하도 난리니까 회사 이름부터 막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죠. 회사 이름 전체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기이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주식회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이할 수 있는데 선두 추서 렁궁 즈 넝지 추지수 옌주 업계에서는 그저 선두 취서라고 불린다라고 하더라고요. 항저우 시민들은 정작 잘 모른다. 뭐 오리무중인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실리콘밸리를 발칵 뒤집어놨다는 분석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기술력 때문이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조차도 잘 몰랐던 기업인데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정말 폭풍우를 만들어낸 그런 기업이잖아요. 외형도 되게 소박하대요. 우리나라 금액으로 원화로 한 20억 정도 되는 자본금 그리고 지분은 저장성 닝보에 소재한 청언 기업관리자문 합자기업 여기에서 이제 99% 가지고 있고 량 회장이 1%밖에 없어요. 직원도 한 100명 정도 되고 이게 항저우 본사 그리고 베이징 지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오픈 AI의 5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직원밖에 없는데 가성비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워낙에 이렇게 좀 의구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회사고 이들이 발표한 이런 데이터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들, 그리고 진짜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모두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R1이 출시가 됐죠. 요게 이제 날린 거예요. 여기 빗금친 부분이 딥시크 R1의 데이터인데, 여기에 무슨 미국의 수학 경시대회 뭐 그런 거라면서요. 그거 관련해서도 이게 오픈 AI가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오픈 AI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지금 기록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오픈 AI보다 더 좋은 성능, 여기서도 이제 비등비등하지만 어쨌든 오픈 AI보다는 좀 좋은 성능,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이제 여기선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비등비등한 가성비 극강의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챗GPT보다 작년 9월에 출시된 추론 AI 모델보다 앞선다라는 평가, 그리고 개발비가 $600만, 얼마 안 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2달 만에 개발했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딥시크가 지금 무료 대형 언어 모델을 내놓은 부분이 무료라는 게 더 약간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두 달밖에 안 걸렸다라는 것도 충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가장 충격인 것은 그 그래픽 장치 중에서 H800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H800이 뭐냐? 미국의 이제 고성능 칩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H100 사양을 낮춰서 중국에 수출한 칩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비용에 대해서 $600만 미만의 돈이 들였다라는 게 그들의 계산이거든요. 실제로 뭐 영수증을 공개한 게 아니고 그들의 계산인데, 계산법이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800 요거를 시간당 $2에 2달 동안 빌린 비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달 만에 그거 딱 가지고서 시작해가지고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데이터를 공개를 했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메타가 이제 최신 AI의 언어 모델 그 라마를 개발할 때 $650억, 여기는 이제 $600만 $650억 사용한 데에 달은 10분의 1 수준의 비용이다. 딥시크가 차별화된 전략을 택해서 이런 것들을 구사했다라고 하는데, 추론 능력을 통해서 이 경쟁 AI 모델들과 차별화를 만들었고, 최종 답을 생성하기 전에 생각의 사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응답의 정확도를 높였다. 저는 사실 뭐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얼마나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비용이 덜 들어서 오픈 AI가 만들어낸 그 챗GPT와 능가하는 그러한 성능을 냈다. 비용 대비 성능이 정말 대단하고,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왜 그렇게 하락했는지, 물론 이제 고사양의 그런 HBM의 사용에 대한, 칩의 사용에 대한 니즈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도 이거 엔비디아 칩 사용해서 한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이쪽 분야로 보면은 엔비디아 좀 돈 덜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비싼 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쪽 모델을 보면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따가 또 그 일론 머스크의 지적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뭐 각종 월가의 다양한 뉴스 플랫폼에서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면서 주가는 엔비디아가 뭐 두 자릿수 때 브로드컴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냈고,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코인, 그리고 국채 가격 갑자기 올라가게 만들고, 뭐 이러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일단 보도된 내용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보다 첨단 칩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칩법 만들어서 미국 AI 칩 수출 규제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하니까,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중국이 잘 못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너네 규제에 우리는 더 그러면 안 좋은 걸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야. 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의도치 않게 혁신을 촉진해서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 비용이 오히려 저렴해졌다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고, 지금 한 대학 교수 타일러 코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뛰어난 모델이다, 대규모 칩에 의존할 필요 없다라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놀랍고 인상적인 비약적인 발전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 투자자인
이분은 차마스 팔리하피티아, 뭐 이분이 누군지는 전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인용이 되더라고요. 요 딥시크의 모델은 AI 성배 중에 하나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세트에 의존하지 않고 모델을 순차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것을 해결했다. 이렇게 좀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전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할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중국을 오히려 공격하기보다는 이거 되게 혁신 아니냐,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중국 기업들이 더 빠른 AI 방법을 내놓은 것은 좋은 일이고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이 같은 솔루션을 찾기 바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히려 전 중국 공격해서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좋게 얘기했고, 오픈 AI가 딱 거론이 됐기 때문에 샘 알트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엑셀을 통해서 딥시크의 R1 모델은 특히 가격 대비 성능에서 인상적이다. 우리는 당연히 더 나은 모델을 선보일 거다.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점 정말 신선하다. 약간 1등 기업의 그런 여유인 건지, 그래, 인상적인데? very 임프레시브해. 근데 우리는 당연히 더 좋은 모델 만들지. 경쟁자 생각한 거 인상 깊어. 파이팅!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딥시크의 기술 보고서 보고 훌륭하다라도 딥시크의 기술 보고서를 읽고 훌륭하고 상세하다는 평가, 이 오픈AI 공동 창업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농담 같은 예산으로 선도적인 LLM 출시를 쉬운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 금액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그 금액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사티아 네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다들 이제 인상적이래요. 근데 중국의 발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서는 조금 진지한 모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도 18% 가까이 빠졌고요. 뭐 AMD, 인텔은 좀 덜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은 살아남았는데 장비 관련한 기업들은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구글도 많이 빠졌고. 근데 여기 살아남은 기업들이 되게 또 인상 깊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엔비디아가 가장 큰 충격이었겠죠. 시총 1위에서 바로 3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딥시크의 저렴한 GPU로 AI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매출을 급감시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한계점을 좀 지목을 해봐야겠죠. 비용 분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계산법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좀 지적에 나서고 있고, 전방위적인 AI 응용처에 대한 효용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 임지용 애널리스트가 관련한 뷰를 또 내놨더라고요. 또 쉬는데도 이분은 열의를 하셨네요. 시장의 오해와 과장된 보도에서 오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엔비디아와 에직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브로드컴, TSMC 같은 정말 코어 기업들은 업계 내의 경쟁력과 회자를 건드리는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계산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여기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은 너무 좀 터무니없게 과하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비용 분석에 있어서는 일단 1차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여기 막 기술적인 부분을 막 얘기했더라고요. R1은 오픈 AI 챗GPT4 수준의 성능을 수학 코딩 추론 작업에서 달성하면서 훈련 비용의 90%에서 95%를 절감했다라는 게 화제인데, 이게 토큰당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180개의 H800 GPU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2048개의 H800 GPU 클러스터에서 3.7일 소요, 결과적으로 사전 훈련 단계에서 2개월 이내 완료, 뭐 이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비용에서 보면은 시간당 이제 그쪽 딥시크에서 주장하는 게 시간당 대여 비용, H800 대여 비용 $2로 계산했을 때 훈련 비용이 요 정도 든다, $600만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 훈련 비용만 포함하면서 아키텍처, 알고리즘, 데이터 관련 사전 연구나 소거 실험 비용은 제외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래서 빅테크 AI 투자가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도 그러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볼륨이 좀 줄어들 것이다. 투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러한 AI 투자 과도하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만약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저도 오히려 매수 기회인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모로 저도 정리를 하면서. 근데 다들 그렇게 지금 많은 쪽이 보고 있더라고요. 탐리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에 있어서 어쨌든 관련한 그 산업에 있어서의 확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냐, 필수적으로 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매수의 기회로 이야기를 하고, 인텔 전 CEO 딥시크의 등장이 AI 칩의 수요를 오히려 증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저는 되게 생경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관련한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질 거고, 중국 엔지니어들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정말 차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고, 근데 해내는지 안 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중국 이런 엔지니어들의 행보가 폐쇄되는 AI 모델 작업의 세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 산업에 대해 있어서는 더 확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효율적인 모델이 컴퓨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더 많은 고객과 제품에 더 낮은 가격과 전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인텔 전 CEO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그럼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좋은 부분도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정말 그게 실제라면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비약적인 발전인데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딥시크는 왜냐면 주장이 터무니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번, 근데 이 주장들 중에서 리스크 1번,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탈탈탈 털어간다라는 거예요. 미국 테크 기업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또 개인정보에 되게 예민하니까 개인정보의 벽에 가로막혀서 좀 제한점이 있는 가운데, 이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기타 네트워크 활동 정보를 포함해서 IP 주소, 고유 기기, 식별자, 쿠키 등의 특정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가운데 여기에 기기 모델, 운영 체제, 키 입력 패턴, 시스템 언어 이거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빨아들이는데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도 뭐 별거 다 가져가요. 이런 주문 거래 정보. 근데 이 데이터 확보는 위치는 결국 어디냐? 중국이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앱스토어 1위가 지금 GPT를 제치고 딥시크가 갔다 그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정보가 이렇게 탈탈 털리는데 당연히 좋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중국 내에 위치한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라는 내용이 그 약관에 있대요. 그래서 데이터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 리스크는 미국 내에서 또 야 딥시크 너네 우리 정보 가져가니까 차단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위협적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문제가 됩니다. 네이버, 우리나라 네이버의 하정우라는 분이 계시대요.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하정우? 그 김먹방 하신 하정우인가? 했는데 개인정보를 싸그리 수집한다. 이제 이분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기술 관련한 분이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당연히 반격을 하죠. 메타는 이미 뭐 조직 구성해서 관련한 내용 분석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우리의 일론 머스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문제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저렴한 칩을 이용해서 개발했다는 딥시크의 주장, 너네 H100 많이 갖고 있잖아. 그 H800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이거 화면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인터뷰 장면이냐면, 알렉산더 왕이라는 AI 데이터 기업 스케일의 여기 최고 경영자래요. 이분이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 알렉산더 왕의 주장은 딥시크가 약 5만 개의 엔비디아 H100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미국 수출 통제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얘기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요거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 주장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표면적으로 우리는 H800으로 했어요. 이거 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2달 동안의 계산 결과 이거예요 라고 했지만,
H백 가지고 있다. H백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라는 글을 공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다른 글, AI 모델 개발 비용에 대한 딥시크 측의 발표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아트레이드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 케빈 베이커라는 분이 있대요. 여기 이제 게시물 아래에도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앞서서 그 NH의 그 연구원에 인용된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기술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86억 원 정도의 600만 달러의 아키텍처 알고리즘 데이터에 대한 이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관련한 비용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미 연구실에서 수억 달러를 이전 연구에 지출했고 훨씬 더 큰 칩의 클러스터를 접근할 수 있다면 600만 달러만 들여서 R1 퀄리티 모델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딥시크는 분명히 H800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매출 중에 약 20%가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엔비디아 GPU 중 20%는 아마도 싱가포르에 있지 않을 거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예, 중국에 있을 거다 이거죠. 중국에 있을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규제의 망을 피해서 중국 AI 기업들의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요 20%의 칩이 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한 게 H800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H100 가지고 있잖아. 요거 가지고 한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한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할 말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주장이 옥신각신 펼쳐지고 있다. 그 네 번째 리스크는 지금 보안 문제도 벌써 터졌어요. 지금 해킹당했다고 하죠. 사이버 공격 당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대규모 악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있고 기존 등록자는 이용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 AI 산업에 있어서 과연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비용에 있어서 또 효용성, 기술력은 어떨 것이냐, 정말 이제 미국이 1등이 아니라 이제 중국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그러면 엔비디아나 다른 그런 칩 관련한 기업들은 실적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수요는 어떨 것이냐, 그럼 이것을 촉발하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나 많은 산업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애플과 세일스포스는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더 빠지는지, 전력회사 유틸리티 기업들은 어떤지, 비트코인이 여기서 왜 빠졌는지, 금 가격도 또 왜 빠졌는지 궁금하시죠? 그 영상을 제가 다음 편을 통해서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